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즈멘토입니다. 오늘 장 시작부터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줬는데 끝끝내 좀 지수에 밀리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최근까지 좀 이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좀 힘을 응축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오늘 갭상승 출발해주는 모습까지 확인을 한 만큼 오늘장 좀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해줬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이 시장의 지수 자체가 너무나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코스닥 코스피 둘 다 2%대 이렇게 빠지면서 엄청난 자금 이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건 중요한 구간 이탈은 없었다라는 점. 사실 이 부분이 좀 너무나 좀 다행스러워요. 만약에 이 중요한 구간 이탈이 오늘 나왔다면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여력도 굉장히 농후했던 그런 오늘 장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지 구간 이탈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딱히 지금 모아 데이터 관련된 개별적인 어떠한 이슈나 호재거리, 악재거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전 종목 다 평등하게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엄청난 하락장의 연속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장세기의 흐름을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234종목만 상승을 했고요. 1341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776개의 종목이 하락했고요. 124개의 종목만 상승하는 그런 엄청난 하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2.28%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 또한 2.3%가량 빠지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옆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해외 증시 보시면 이렇게 니케이, 상해, 홍콩 등등등 할 거 그냥 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이 경제 흐름에 이 주식 증시 기조 자체가 엄청난 대하락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거시경제 흐름과 더불어서 지수 추이들을 좀 한번 모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좀 거시경제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혹시나 모르고 계실 분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위한다는 마인드로 오늘 영상 굉장히 좀 쉽게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알고 계시더라도 한 번쯤 좀 들어보시면서 그냥 러프하게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영상에 공감 가시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게요. 자, 요게 여러분 오늘의 세계 증시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영국, 중국, 인도, 홍콩, 대만, 일본, 브라질, 미국 다 빠졌어요. 심지어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1.79% 빠지는 그런 대하락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기조가 너무나 좋지 못한 흐름인데 이러한 흐름 자체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 죽겠지만 더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증시가 같이 올라갈 때 대한민국 증시는 소폭 상승하고요. 같이 빠질 땐 대폭 빠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등을 좀 적극 활용을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그리고 각 기업들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100% 없어졌다라고 말을 못하는 지금 수준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적인 증시가 빠지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 천조국 미국의 경제 성장성이 너무나 견고하고 견조하고 탄탄해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이 두 가지 악재 때문에, 거시경제 속 악재 때문에 전 세계적인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말이 아닌데 전쟁을 우리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빠져야 하는지 사실 머리로서도 가슴으로서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냉정한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을 한번 좀 보시면요, 제가 방금 이 미국의 경제 성장성이 너무나 견조하다, 자,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소비력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자, 요게 미국 소매 판매 관련된 지수입니다. 자, 어제자로 발표가 됐어요. 시장에서 기존에 예측을 하고 있었던 값 0.4%였는데
실제로 0.7%가 나오면서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의 소비력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소비력이 좋다는 말은 지금 현재 이 시장에 이 자금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직전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던 요 자금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 요것 또한 이 금리 인하 기대감 사그라들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비력이 좋다는 건 그만큼 이 자금의 시장 안에서의 자금의 유동성이 활발하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근데 금리를 여러분 여기서 더 내리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버리면 은행에 묶여있던 돈들이 시장으로 풀리면서 요 유동성이 더 커져요. 근데 지금 당장 요 지표만 보셔도 예측값보다 훨씬 더 거의 뭐 2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 만큼 굳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을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유동성이 너무나 커져버리면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 증시 안에 있던 자금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 자, 요게 우선은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럼과 동시에 위험 자산인 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자산을 옮기고 있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1395원. 그리고 오늘 여러분 12시 반,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1399원까지도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1400원. 요거는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이 현물 투자와 더불어서 이 달러 투자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지금 이제 이 달러 쪽으로 모이면서 환율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실 건요. 우리가 거시경제를 논할 때 꼭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지금 보고 계신 건 WTIU 유가인데, 자, 오늘 이 WTIU 선물 지수가 86달러 돌파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지난해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점점 사그라뜨리는 그런 요소예요. 유가가 상승하면요, 물가가 오르고요. 물가가 오른다는 말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 올렸지 내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 상승 또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가능성, 요 기대감을 사그라뜨리고 있는 그러한 요소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매일같이 막 맞짱을 뜨고 있어요. 언제는 한번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포격을 하고, 그 포격을 받은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오늘 나온 이슈로는 이스라엘이 또 이제 자기가 가장 최근에 맞았으니까 무대응은 없다. 그러니까 즉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싸우자 이러고 이제 있는 기조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란이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거예요. 이게 왜 가장 강력한 카드이냐? 자, 호르무즈 해협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란 바로 아래에 위치한 해협인데,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좀 좁아 보이는 이런 해협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냐면요,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나다니는 이 선박들 있죠. 어떤 선박? 석유를 싣고 있는 이 석유 선박들, 전 세계 원유 하루 물동량의 20%에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거든요. 자, 근데 이란이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전 세계 물동량의 20%에 달하는 요 물량의 공급 차질이 발생을 하면서 간단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바로 앞전에 유가가 올라갔을 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순간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냥 강 건너 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 또 이해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한 번씩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아데이터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어제 장에선 그래도 이렇게 아랫꼬리 달아주고 말아 올려주는 모습으로 장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은 윗꼬리 달고 밀리는 모습으로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맨 처음 영상에서 중요한 구간은 이탈을 하지 않았다. 그 구간이 여러분, 요 21선이거든요. 보시면 어제 장에서도 요 근처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요때 또한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요 노란 색깔 선이 21선인데 요 부분 선을 딱 그어보니까 2460원 요 근처입니다. 근데 오늘 장 2525원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행히 요 중요한 지지 구간 이탈하지 않았고, 그래도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1.17% 감소한 좀 이러한 대하락장 속에서 1% 감소면 여러분 그래도 선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수급 주체를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일단은 장 전체적인 수급 주체를 먼저 한번 좀 보시면, 오늘 장에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1,566억 원 나갔고요. 기관은 한 100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가 다 그 물량 받아 먹으면서 1,857억 원 정도 개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도 오늘 장 개인의 수급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과 외국인은 손에 손을 잡고 쌍끌이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오늘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모아데이터 관련해서 영상 촬영을 하면서 모아데이터는 외국인과 이 프로그램 수급이 거의 한 세트로 같이 움직인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수급이 들어온다면 프로그램 매수세도 같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2배의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 땐 프로그램 수급 자체도 매도세가 좀 강력히 나오기 때문에 이 매도세 또한 2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 프로그램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29만 주 넘는 물량을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의 요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과 프로그램 요 수급 자체가 한 세트 같다는 게 또 이 물량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수급이 오늘 29만 주를 던졌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거의 29만 주 가까이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보면 뭐 기분이 좋으실 만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이 장세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좀 난무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리스크 좀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아셔야 할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뭐 이런 차트의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절대로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도 정답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정도로만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너무나 좋지 못한 장세의 흐름이지만 그래도 이 불행 중 다행인 건 중요한 지지 구간 이탈은 없었다라는 점이 오늘 내용에선 좀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고,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자, 이렇게 어느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고 다시 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기간 동안 좀 견고하게 요 구간에서 버텨주고 있는 우리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말 시원한 슈팅 나올 가능성 충분히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장세를 좀 유심히 살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좀 신규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일단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